근데 만약에 떨어진다.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여기는. 반등을 거의 못했어.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이 단지는 준신축 16년식이죠. 여기에 평지입니다. 그리고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죠. 벨라시타라는 영화관도 있고 큰 쇼핑몰, 주변에 모든 게 다 있는 인프라, 백성 역세권에 터미널도 있고 맛집들도 많고 병원, 약국 이쪽이 다 백성역 근처에 다 위치해 있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 일자리 요게 가장 큰 단점이죠. 일자리는 사실은 일산 테크노밸리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쉽진 않습니다. 일자리는 개선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만 교통적인 측면에서 GTX-A가 있기 때문에 요게 좋아지는 거죠. GTX-A 대공역.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가 멀다라는 게 단점이었죠. 초등학교도 멀고 중학교도 멀고. 그리고 소각장이 냄새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층이 오히려 선호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높은 층에 가면은 이 소각장 뷰가 나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약에 여기 이제 보러 가신다 그러면은 소각장 냄새 같은 것들도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각장 뷰가 나오는 집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위험 요소는 장항지구라고 이제 일산에 입주를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창릉 신도시인데 지금 이제 막 분양하고 있죠. 세대수가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쪽에 신축들이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일산의 메인 학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떨어져 있죠. 여기랑 경쟁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사실 인프라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는 거고 학군을 포기하는 건데 여기도 학군을 포기하는 대신에 여기는 신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 기간 동안 다른 요 단지들보다는 요 단지의 타격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단지는 이슈 자체가 다르니까.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특히 선도지구 이슈가 있는 단지들과는 좀 이슈가 다른 겁니다. 3기 신도시 창릉이 있죠. 창릉 신도시가 굉장히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향 창릉 지구입니다. 그래서 창릉 신도시도 가깝기 때문에 대체제가 여기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들어오고 만약에 이제 한 10년 정도 있다가 1기 신도시에 이제 첫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점점 연식이 이제 더 오래되고 구축이 되면서 원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단지들은 그 이후에는 매력이 확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10년 안쪽에 상승장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올 텐데 그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충분하다. 왜? 가격이 싸니까. 전세가 지금 거의 5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70%입니다. 물론 이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실거주 만족도는 높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고점을 봤을 때 이 아파트의 전고점이 지금 거의 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교군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다. 대략 한 6억 8천에서 7억 정도면은 지금 중축 물건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삼송지구라는 데가 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하고도 가깝고 3호선이 다니고. 그래서 그 삼송지구에 있는 여긴 29평형인데 여기도 가격이 괜찮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7억 정도면은 사실은 둘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단지가 전고점을 봤을 때 높았어요. 그런데 호재나 이런 것들이 다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들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두 개 단지 가격이 괜찮고 비교군이 어디예요? 다산 신도시, 그 다음에 수원의 영통 힐스테이트, 여기도 이제 신축급이죠. 이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별내선 8호선 별내 연장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7억 3천에서 7억 5천 정도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수원은 지금 가격이 이미 비쌉니다. 앞으로 수원 일자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계속 좋아질 거예요. 영통, 망포 이런 데 다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싸냐 비싸냐의 관점에서는 녹색하고 빨간색만 보세요. 가격이 과거부터 거의 비슷했죠. 비슷하게 해갖고 오히려 전고점이 여기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예요? 1억이죠. 서울 수도권이 올라간다. 그럼 이 단지는 안 오를까요? 오르죠.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여기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여기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여기는. 반등을 거의 못했어.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산이 왜 이렇게 저렴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왜 쌀 수밖에 없는가? 왜 분당과 이렇게 벌어졌나? 딱 나오죠? 여기 고양시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뭐 파주에 일자리가 좀 있다 그러는데 파주에도 또 이제 뭐 핵심 일자리들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강남 접근성이나 뭐 여의도나 시청, 여기 메인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게 DMC가 조금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곡이 그나마 조금 가깝긴 한데 그래도 일자리 접근성이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테크노밸리라고 이제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테크노밸리를 내세워가지고 우리도 판교처럼 일자리가 이제 막 생기고 기업들이 들어와야 돼. 혹은 마곡처럼.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경부 라인에 있는 이쪽은 계속해서 일자리가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그런데 사실 이런 데는 잘 안 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싼 겁니다. 일산의 집값이 싼 이유는 지리적으로 일단 메인, 서울의 도심과 너무 멀고 강남과 멀고 그 다음에 자체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직접 찍어봤을 때 마곡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한 40분, 버스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DMC까지도 한 40분 정도 걸려요. 물론 이제 일산에 3호선이 있긴 하지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쭉 서대문으로 다 이제 은평 이렇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강남 양재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하철까지. 그래서 강남까지 가는데 거의 80분이 걸립니다. 시청까지 가는데 한 60분 정도 걸리고 YBD까지도 6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약점은 일자리와 교통 요 두 개 콤비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다 잘 돼 있습니다. 되게 넓고 쾌적하고 아파트가 구축인 거 외에는 인프라, 학군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교통 측면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큰 거죠. 이게 일산의 대표적인 특징인 겁니다. 자, 학군 한번 볼까요? 요쪽이 이제 일산 동구의 메인인 백마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요쪽 마두동 요쪽이고 오마 학군이라고 불리는 이쪽 후곡 요쪽이 이제 두 개가 메인이에요. 근데 여기 아파트들은 다 낡은 아파트들, 1기 신도시들의 아파트들입니다. 90년대식 아파트들. 그런데 16년도에 건축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냐면 이쪽에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어차피 학교도 멀어도 상관없어. 나는 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고 인프라 좀 바로 앞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데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했던 아파트가 바로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여기는 학령기의 부모들이 많이 선택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신혼부부나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신 아이들을 다 키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고르는 입지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학군적인 측면에서는 초등학교도 멀고 중학교도 멉니다. 여기가 1km가 넘습니다. 초등학교 거리가. 중학교도 다 거의 1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를 살면서 애들 학교 보내기는 쉽진 않습니다. 다만 셔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약간 이 아파트 내부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뭐 셔틀이 안 다닌다 이런 것들도 지금 있긴 있는데 아마 이건 해결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학교까지 오히려 셔틀을 타고 보내니까 이게 더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아파트나 불편함은 있지만 그 아파트 내에 아이를 아예 키우지 않는 아파트는 없을 겁니다. 그 수가 이 메인에 있는 여기 아파트들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축에 사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학군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이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은 학군을 포기하고 나머지 인프라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을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 단지를 선택하는 거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에 가격에 반영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아파트를 제가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충분히 수요가 있는 아파트고 인기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일산 내에서도 16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수요도가 높고 거래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온 거죠.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코스트코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아울렛도 있고 일산 라페스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백화점, 이마트 있고 그러니까 일산 전체적으로는 일산을 벗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여기 국립암센터 있고 바로 뒤에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그다음에 차병원 있고 백병원 있고 큰 병원뿐만 아니라 이 앞에 가면 여기 역 근처에 일반적인 병원, 약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안에 왜냐면 다 있으니까 대학병원부터 해가지고 자연 환경을 보면은 호수공원까지 이렇게 슬슬 해가지고 이제 걸어가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그 바로 뒤에 이제 여기 백석공원이 있거든요. 이 백석공원에서도 산책을 자주 하십니다. 정발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호수공원이 있고 그래서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걸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충분히 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